자, 우리가 맥스를 처음 키면은 이렇게 켜집니다. 그래가지고 맥스 처음 사용해보는 그 사용법이랑 그리고 이제 어떻게 조작을 하는가 그걸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설명을 몇 가지 해주면 처음에 보이는 이 창은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를 뷰포트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4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가 탑이라고 해서 여기가 위에서 본 거 여기 탑이라고 적혀 있죠. 요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뷰 큐브라고 해요. 뷰 큐브. 요거는 프론트라고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 레프트라고 돼 있고 여기는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이걸 소실점이라고 읽을 수 있겠는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4개로 돼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 화면 이동, 화면 회전, 줌인, 줌아웃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 거예요. 카메라 조작법이라고 합니다. 자, 마우스 중앙 드래그가 뭔 얘기냐면 휠 클릭하고 드래그 하라는 얘기예요. 자, 드래그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움직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다른 데서도 다 이렇게 움직이니까 십자선이 움직이면서 아, 내가 이거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죠? 다 되죠. 자, 그 다음에 화면 회전 Alt 누르고 마우스 중앙 드래그 똑같죠. 자, 이 다음에는 Al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가운데를 클릭하고 드래그 합니다. 그러니까 회전되죠? 자, 이렇게 회전되고 그러면은 됐습니다. 여기 프론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뷰큐브가 작아서 안 보인다. 그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아니 이게 여기가 어딘지 선생님 건 써져 있는데 내 건 안 보여요. 이러면은 자, 여기로 와서 방금 전에 어떻게 하는지 봤죠? 우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컴피규어를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뷰큐브 사이즈를 누르고 그거를 라지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만해져요. 너무 크잖아요. 화면을 가리잖아요. 자, 노말 한 다음에 적용하니까 이렇게 이 정도면 글씨도 잘 보이고 그냥 다루기 편하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클릭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이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클릭하면 그 방향으로, 모서리를 클릭하면 45도 측면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었겠고, 자,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더 봅시다. 주민 줌아웃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대 축소 어떻게 합니까? 휠을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하죠. 근데 지금 휠을 위로 밀고 아래로 당기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확 늘었다 확 줄었다 그러죠. 그럼 내가 보고 싶은 건 이거의 딱 절반인데 절반은 어떻게 봐야 돼? 라고 하면은 이 주민주마우 쓰는 거예요. 자, 컨트롤 알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중앙을 클릭하고 앞으로 뒤로 당겼다 멀어졌다 하면 가운데 녹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이면서 나는 지금 어느 지점을 중심으로 이거를 주민 줌아웃 하고 있다를 보여줍니다. 되죠 이렇게? 네. 여기까지 설명 끝났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크게 보기 화면 분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보면 화면이 4개가 있어요. 뷰포트에, 그죠? 근데 뷰포트에 4개가 있을 때 이거 4개 다 볼 필요 있습니까? 나는 작업을 여기서만 하는데 그럴 필요 없죠. Alt W를 누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커졌어요. 자, 이제 이렇게 커진 상태에서는 뭐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은 박스를 하나 꺼내 볼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이 크리에이트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명령 패널의 그 커맨드 패널의 탭들입니다. 커맨드 탭들. 크리에이트는 이제 제작 만들기 그래가지고 뭐 꺼낼 때 쓰는 거고요. 모디파이는 뭐냐면 꺼낸 거를 수정이나 편집할 때. 세 번째 하이어키는 뭐 하는 거냐면은 이게 종속 관계를 설정해주고 그리고 중심이 어디인가를 설정할 때 이걸 써요. 그 네 번째 모션 탭에서는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된 설정을 잡거나 그런 애니메이션 쪽 관련된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파라메터 값 이런 거 수치 값 조절할 때 써요. 네, 다섯 번째 디스플레이는 이게 그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그래가지고 뷰포트의 디스플레이 설정 해당 옵젝트 디스플레이 설정을 만져줍니다. 옵젝트가 무엇이냐? 자, 이제 박스를 클릭하고 자, 드래그해서 꺼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하나 꺼내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물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오브젝트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기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기물. 체스에서 체스 말이라고 안 하고 기물이라고 부르죠. 네. 그런 식으로 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물. 기물인데 이거를 물체, 오브젝트라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건 박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해볼 거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뿔, 그리고 원도 있고 원통도 있고, 그리고 지오스피어라고 해서 스피어랑 똑같은데 뭔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튜브는 빨대부터 뭐 막 저기 뭐야, 공장 굴뚝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토로스, 그리고 도넛 있죠, 도넛. 자, 피라미드 뭐 이렇게 있겠고, 티포트. 갑자기 뜬금없이 차추전자는 왜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렌더 설정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빠르게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오브젝트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플랜. 이거는 평평한 그냥 바닥이죠, 플랜.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네들이 있습니다. 기본 오브젝트라고 해서 스탠다드 프라이미티브라고 해요.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익스텐디드 프라이미티브라고 해서 또 다른 형태의 오브젝트들, 뭐 오일 탱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챔퍼 박스, 해가지고 박스인데 끝에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의 이런 박스, 챔버 실린더, 이런 거가 있고요. 그리고 토루스 너트 이런 게 있고요. 이건 뭔지 아세요? 메비우스 띠라고 하죠. 이거 안 끊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로 다 연결된 거. 그리고 오일 탱크, 이 기름통이죠. 이 기름통이랑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이제 확장 기물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컴파운드 오브젝트는 이거 합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문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문을 그냥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슬라이딩 도어, 이거 밀어서 여는 거예요. 피벗 도어, 이거는 끼익 하고 여는 거고요. 경첩 달려가지고. 그 바이폴드가 있는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처음 보는데. 이게 창문이네, 창문. 그죠? 접어서 연다고 그러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도어가 있고 윈도우가 있고요. 윈도우도 똑같은 거고, 스테어라고 해서 계단이 있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스테어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쭉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줘요, 계단.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 쭉 보면 클릭해서 그냥 드래그해서 보면 됩니다. 뭐 있는지. 간단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다 어디서 하냐면, 이 전체 선택하는 건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되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서 박스 가지고 해볼 거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설명을 할 건데, 자, 봅시다. Alt X를 누르면 뚫려서 뒤에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게 왜 필요하냐? 오브젝트가 내가 보고 싶은 게 뒤에 있는데 앞에 것 때문에 안 보여. 이럴 때는 이렇게 안 보이게 하겠죠. 근데 일단은 오브젝트가 두 개가 있는데 각각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이 안 되잖아요. 지금 박스 눌러가지고 하니까 박스만 되지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Q를 누릅니다. Q를 누르면 이렇게 각각의 오브젝트들끼리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선택해서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다. 선택 취소하고 싶다, 외부 클릭한다. 되죠? 이제 선택. 자, 박스를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을 수 있고, 다시 Q를 눌러서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지금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눈치를 챘을 건데 Q를 누를 때마다 이게 바뀌어요. 아니 이게 왜 바뀝니까? 원래 바뀌어요. 이게 바뀌도록 변했어. 자, 이게 뭐냐면 선택 방식인데 네모로 돼 있으면 네모 선택이죠. 자, 이거를 동그라미로 하면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동그라미 원 안에 있는 애들을 선택. 자, 그리고 이거 다각형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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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난 얘 빼고 선택할래. 이렇게 하면은 얘만 빼고 선택. 그죠? 올가미 선택. 올가미 선택은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선택. 뿌리기 선택. 뿌리기 선택은 지나가면 선택됨. 그죠?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기본은 사각형. 자, 그래가지고 이게 선택이고, 자, 박스를 만들고 이제 투명하게 보기까지 했고, 이거 선택한 다음에 Alt X 또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투명히 돌아오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 설명된 F2번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에디터블 폴리일 때만 적용된다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빠르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들이 이 오브젝트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버텍스를 클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버텍스란 무엇이냐? 점인데 각 모서리 끝에는 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자,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하고 컨버터 에디터블 폴리. 그러니까 셀렉션에서 버텍스라는 게 있고 이걸 점이라고 하죠. 자, 점 누르니까 점이 보이죠. 이제 점 클릭되죠. 그 다음에 이동을 누르고 이동하니까 점이 이동됩니다. 이렇게 이걸로 편집하는 거예요. 3D 이걸로 편집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집해서 얼굴 언제 만들어요? 그러는데 그때는 그때 필요한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상태에서는 면을 선택할 수도 있겠고 면을 이렇게 클릭해서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얘를 Alt X를 눌러가지고 보고 이렇게 앞면을 다 선택했다. 뒷면 잘 보여 안 보여? 이 시뻘겋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럴 때 F2번을 누른다. 뒤가 보이죠? 선택된 건 어때요? 외곽으로 빨간색 선으로 표시돼서 나와요. F2번 다시 누르면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F2번을 이때 쓰는 거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이 됐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자, F3번을 누르면 F3번이 사실은 더 간단한 건데 이거 뭐냐면 F3번을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뚫려서 와이어만 보입니다. 이거를 와이어라고 불러요, 우리가. 와이어만 보기, F3번 다시 누르면 이제 웹만 보기,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막 끊어가지고 놓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끄는 게 어디가 끊었는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점을 눌러보니까 점이 나오죠? 그 점을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점을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편집을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점은 여러 개 선택하려면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여러 개가 선택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편집이 되는데 어느 순간에 자, 이제 편집해서 일로 가야지 이런데 왜 이래? 막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죠?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몰라요. 왜 이러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러는 거죠. 이렇게 오면 안 되나?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면 이렇게 올 때 여기에 막혀서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3D Max에는 그런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상하게 나오지. 그래서 어떤 게 이상하게 나오는 건지 그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맥스는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냥 얼리미티드예요. 그냥 하고 싶으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줘요. 문제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쑥 놓으면 이렇게 개판이 된다.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뭘로 잡느냐? F4번을 누르면 와이어와 면을 동시에 보기 있죠. 자, 이 와이어라는 게 있는데 와이어와 면이 존재하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침범했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럼 이거를 안 침범하고 같은 영역에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크기를 조절해주면 돼요. 그냥 단순히 그 해결돼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문제가 뭐냐, 나중에 이거를 또 배울 텐데 엣지에서 얘는 지금 사각형이죠. 근데 사각형인데
근데 지금 옆에서 보니까 요렇게 보이고, 이게 사각형일 때 어떤 사각형이냐? 이 사각형이냐? 그죠? 이럴 수 있잖아, 충분히. 사각형이 이렇게 돼 있는 사각형일 수 있잖아. 그죠?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는 사각형이냐? 모양이 너무 다르잖아. 그죠? 두 개는 같은 도형입니까? 다른 도형입니까? 다른 도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3D의 개념에 대한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전에는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전문가 아니잖아. 저게 뭐 뭘로 됐든지 알 게 뭐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저걸 아셔야 됩니다. 저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흔히 폴리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저거 폴리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 폴리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개념은 뭔가, 뭘로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론 설명 한 5분만 합시다. 짧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초등학교 수학 시간 때 배우는 면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1차원이라고 하는데 점만이 존재하는 세계죠. 직선이 있고 이 직선 위에 점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 점들이 각각의 값을 나타내고, 이 값은 하나의 정보값만을 가지며 이 밖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얘를 x좌표라고 할 거예요. 자, x좌표에 애들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값만 존재하고 이 값만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을 각각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이거를 위치를 나타내는 점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추가로 y축이라는 게 하나가 생기면서, 자, x축은 빨간색으로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y축이 생기면서 y축은 이제 어떤 일을 해주냐면, y축은 이제 이 점이 밖으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줘요. 얘네가 난 여기도 있어 이러면서, 우리는 한 요쯤에 있어 이러면서 얘네가 각각이 이렇게 각각의 점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간단한 도형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성된 도형을 뭐라고 부르죠? 이 도형을 벡터라고 불러요. 벡터. 이 값이라는 말인데 이거를 벡터 이미지라고 불러요. 이런 도형을 벡터 이미지. 이게 뭐냐면 포토샵에도 있어요. 왜? 포토샵 2D잖아. 여기도 있어요. 있는데 그냥 모를 뿐이야. 자, 요런 게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이게 벡터 값이야. 이게 가능하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이미지들은 크기의 변화에 픽셀이 상관이 있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건데, 패스가 아니라 쉐입으로 해서 만들어야지. 자, 내가 요만한 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미지를. 그리고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 복사된 이미지는 이제 그 레스터라이즈화 돼가지고, 레스터라이즈 말고 이미지화가 돼가지고 이 픽셀이 됐어요. 두 개 이미지 똑같아 보이죠. 자, 근데 제가 이거를 두 개 다 선택한 다음에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작아졌죠?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키울게요. 커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 밑에 거 봅시다. 어때요? 왜 이래? 이렇게 되죠. 벡터 이미지는 좌표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의 변동에 따른 픽셀 차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밑에 보이는 이런 이미지는 이건 비트맵 이미지라고 해서, 이 비트맵 이미지는 픽셀 단위 정보값을 기준으로 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픽셀이 얼마였냐에 따라 그게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이미지에 손실이 발생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찍혔던 그런 여러가지 뭐 이미지들이나 아니면 뭐 사진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 사진 크게 확대한 다음에
누구랑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손실이 일어나잖아, 손실. 예? 그 외국 애들이 흑인들 보면 흑인들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흑인들 보면 흑인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처음 보면 그죠? 여러분들 인도 사람들 보고 뭐 차카람 씨랑 아니면 핫산 씨랑 구분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다 보면은 둘 다 수염 똑같이 기르고 둘 다 머리 완전 곱슬이고 얼굴 시커멓고 하나도 몰라요. 똑같아 보이지. 그래서 손실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 이게 그래가지고 벡터는 이걸 보존해 주는데 비트맵은 보존 안 된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벡터 이미지가 그런 뜻이라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알아둘 필요도 있고. 자, Z 이제 높이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 삼각형은 높이를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여기다가 위에다 점을 하나 찍어 볼게요. 찍고 이걸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생성되면서 이제 얘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도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뒷면도 가지고요, 밑면도 가지고 이렇게 도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삼각뿔이 되는데 이 삼각뿔이 우리가 3D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작은 형태의 입체 도형입니다. 삼각뿔. 그리고 이 삼각면은 우리가 버텍스, 엣지, 그리고 폴리곤으로 이루어진 가장 작은 형태의 면이에요. 이게 점선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아까 점, 선, 면. 그리고 근데 지금 말하는 게 오늘 말하면서 이거를 말함과 동시에 외워야 돼서 되게 어려울 거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십시오. 잠이 잘 옵니다. 쿨쿨 이러면. 내가 불면증이 있다 이러면 틀면은 바로 잘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자, 점선면 이렇게 돼 있고 벡터 이미지, 비트맵 이미지 차이 받고, 그리고 3D 어떻게 구축이 되는가, XYZ가 하는 일 이런 거를 봤어요. 자, 이제 일로 돌아가기 전에, 자,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을 때랑 이렇게 됐을 때랑 두 개가 형태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각면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애는,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면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반으로 접혀야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항상 접혀 있어야 돼요. 어느 쪽이건. 왜? 최소면은 삼각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3D 할 때 삼각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삼각형은 할 수 있다면 하면 좋아요. 근데 가독성이 심각하게 떨어져요. 와이어가 보이질 않아. 삼각형으로 만들면. 간단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실린더를 꺼내가지고 얘를 조금만 편집을 해볼게요. 원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편집해 볼게요. 제가 방금 전에 뭘 꺼낸다고 그랬지? 이상으로 꺼낸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막 밴드를 막 걸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휘게 할 거란 말이죠. 이걸로 바꿔야 하나? 이걸로 바꿔야 하나? 이걸로 바꾸는 게 낫겠다. 왜 이렇게 많이 갔니? 자, 이렇게. 자, 그럼 막 이렇게 뒤돌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원본의 크기를 내가 좀 바꿨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꿨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F3번을 눌렀을 때 와이어가 그래도 보이죠, 선이.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잖아, 방향을.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보이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삼각형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여기를 확대해 볼게요. 이거 어느 방향인지 알 수 있어요, 얘? 모르겠다. 이거 뭐 어디야? 막 이러는 거죠. 뭐야 이거 어디야? 여기 왜 X야? 막 이러고. 전혀 모르겠죠. 지금은. 아,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죠. 그래서 삼각형 모델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 괜히 삼각형 모델링 싫어, 이건 내 취향이 아니야, 이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걸로는 모델링을 할 수 없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읽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모델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각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각형. 삼각형을 잘 쓰지 않아요. 그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다? 가급적이면 삼각형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모델링을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오브젝트 뭐 이렇게 막 따로 떨어져 있고 막 멀리 가 있고 이럴 때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설명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이게 벗어났다, 화면을 막 이렇게 돌리다 이게 벗어났다 그러면 Z를 눌러도 돼요. Z를 눌러주면 화면 중앙에 오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당연한 것,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라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게 없는데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자, Q 선택, 그죠? 아까 전에 봤죠? 선택 여러가지 막 이렇게 선택됐었죠. 이렇게 선택됐고, 그리고 이동할 수 있다, W 누른다. X, Y, Z 뭐 하는지 얘기 다 해줬죠. 이거 노란색으로 표시될 때 이 방향대로 움직인다 라는 말이에요. X대로 움직이거나 Y대로 움직이거나 Z대로 움직이거나, 가운데 회색을 클릭하면 내가 보는 방향대로 움직이거나, 가운데 회색 요거 보는 방향대로. 자, 이게 W. 자, 이동은 축을 중심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자, 가급적 선택만을 선택으로 사용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은, 클릭하다 이게 삐끗할 수가 있어요. 삐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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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원래 있던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럼 원래 있던 위치가 아닌 상태에서 자동차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덜그덕 거리다가 볼트 풀리고 나사 풀리고 자동차 갑자기 가다가 퍼지겠죠. 그럼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지. 왜? 하지 말라는데 했잖아. 그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선택 누른 다음에 선택하고, 이동 누른 다음에 이동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회전은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이 가능하다. 회전을 할 때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데, 근데 회전이 너무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회전하면 이게 이렇게 회전해 놓고 밑에 보니까 36.036이라고 나있는데 036은 도대체 뭐야? 그죠? 36도면 36도지. 애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A를 누르면 위에 앵글 스냅이 켜지면서 5도씩 돌아갑니다. 이렇게. 아, 이러면 내가 제어를 할 수 있겠죠. 나는 90도를 원해. 나는 45도를 원해. 그죠? 가능하죠. 이렇게 딱 되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회전 이렇게 할 수 있고, A 여기 나와 있는 회전값 고정, 이게 스냅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R 크기 변화. 크기 변화는 어떤 게 있냐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동이나 회전은 종류가 없어요. 그냥 얘네는 그냥 이동이나 회전이야. 근데 크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런지 보도록 합시다. 이게 유니폼 스케일, 넌 유니폼 스케일,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 뭐였냐? 스퀴즈, 셀렉트 앤 스쿼시. 자, 이거는 넌 유니폼 스케일, 그리고 얘가 유니폼 스케일. 그리고 이게 밑에 게 넌 유니폼 스케일. 이 두 개, 근데 그냥 크기 조절할 때는 근데 둘 다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 하나. 자, 그런데 요 밑에 있는 거 스쿼시는 좀 많이 다릅니다. 얘는
아이콘 자체도 달라요. 마우스가 이게 생긴 게 이상하게 나오잖아. 그죠? 퍼지잖아. 이게 퍼졌다가 들어갔다가 막 찰떡같죠. 왜 이래? 라고 하면은 이거는 애니메이션 쓸 때 그때 쓰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편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준 거예요. 부피를 유지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높이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피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옆으로 퍼집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얘를 길이를 이렇게 높이를 높여주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면적이 좁아져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추가 선택할 때는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면 추가 선택되고요. 빼기 선택을 하려면 Alt를 누르면서 선택하면은 이렇게 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볼 수 있겠고요. 간단하게 이걸로 뭘 만들어 볼 수 있냐면 소화전 만들기를 해볼 수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소화전 만들기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